네, 해통이 뉴스에서 먼저 웹툰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후배가 선배에게 서울시가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어떤 내용인지 좀. 예, 제가 그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요. 네. 서울특별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네. 이전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로 하여금 의무화를 시킨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등이나 아니면 각종 서포터즈 등이 있을 때 네. 청년들의 일정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 인력풀을 구성하여서 15% 정도는 반드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청년단체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유기적으로 청년들 누구나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고 청년 정책은 그쪽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법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요, 과거에도 청년 참여 기구가 운영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청년 참여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서울시 운영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자치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 자유예산제까지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할당량과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이번 조례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참여 기구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 자율 예산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 자율 예산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힘든 것들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힘든 곳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써 주십시오라고 본인들이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청년들이 요식업 창업을 할 때 그 폐업률이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 내지는 자기의 음식을 그 대중들을 상대로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맛있으면 다른 분들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그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좀 배워서 나갈 수 있는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런 예산이 되게 좋구나라고 해서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 모두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취업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특별한 숍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벼락 맞은 정장과 함께라면 입자마자 깜놀 취업, 면접 준비 걱정 없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광고 카피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샵을 다녀가기만 하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말에 취업 준비생들이 그곳이 어디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 저거는 설왕설래 할 일도 없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억울합니다. 100% 취업이 그런 취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마 이 자료가 청년 일자리 센터를 소개하는 광고 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이곳을 이용한 청년들이 취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장 한 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울시가 혹시 정장들을 조금 무료로 대여를 해줘서 우리가 취업을 지원하거나 면접을 볼 때 좀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벼락 맞은 정장은 뭡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벼락 맞을 확률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할 확률도 매우 적고 근데 이 정장이 벼락을 맞았다라는 건 그 확률을 뚫었으니 이 청년들도 높은 그 힘든 확률을 뚫고 예, 취업을 해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요. 아까 정장대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센터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라고 이제 만 39세 이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기준의 청년에 부합을 한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업 컨설팅, 네. 취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요. 또 그 취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 등 스터디룸 등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요. 또 청년 취업 지원, 정보가 일단은 우선 지금 현재는 정보가 곧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거죠.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모르는 청년들도 많으니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요. 또 그 외에 정장 그리고 이력서용 면접 사진 등등을 지금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패키지로 취업 지원에 있어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서울시 취업 정보는 그 서울 일자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서울 일자리 포털을 치면은 서울시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내년부터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소식에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이 벌써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기간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김 의원님이 주거빈곤 청년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시 청년이 2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주거 빈곤 청년은 52만 명, 23%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은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렇게 돼서 이게 청년 월세를 지원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조건과 지원 기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떤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기간이라는 게 10개월, 최장 10개월이라고 하지만 10개월 월세가 10개월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손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은 어디에다 신청을 하고 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것 또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청을 받게 될 거고요. 지켜봐 주시면 그게 더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매일매일 좀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네네네. 조금 더 다져지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주택 입주 자격도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의 가이드가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월 358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39세 미만이고 무주택자면 신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워낙 인기가 높은 거여서 1순위는 299만 원 소득 이하인 친구들이 1순위의 대상자들로 보통 소득 수준이 그 정도 미만인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2021년 1차 모집이 끝난 홍대 청년주택의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월세는 부담이 되지만 이제 보증금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드물고요.
대신 주변 시세의 80, 90% 정도의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이 좀 부담스러운 청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증금은 조금 목돈의 개념이라서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청년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보증금 50% 무이자, 월세 등의 다양한 금융 지원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네.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 월세 지원이요.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해통의 뉴스였습니다.